2006년도 이후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법에는 이렇게 표현 안 됐어요. 법문은 이따 읽어 드릴 거예요. 법문은 89조 2항에 있는데 읽어 드릴 거고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양도소득세 얘기를 할 거고요. 큰 틀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일부 양도세 나갈 거니까 세법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왜 웃으세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몇 주 제끼셨어요? 한 주 제꼈어요? 근데 얼굴살 겁나 빠졌어요? 얼굴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세법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가액을 찾으라 그랬어요. 가액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오늘 안 나갈 거고요. 기준이 되는 가액 찾았어요. 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세는 취득가액, 상속증여는 시가, 기타 등등 가액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얘기를 하면 누가 8억에 팔아주세요. 그 양도가액 8억부터 출발하시면 될 거고요. 가액을 찾았어요. 그럼 뭐 찾아야 돼요? 네, 비과세인지 찾으셔야 돼요. 비과세인지 찾으셔야 돼요. 세법 얘기 나오면 비과세인지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과세인지 찾아요. 고객들이 보통 세금을 의뢰하네요. 매도 의뢰하고 세금을 물어봐요. 주택 팔려고 매도 의뢰하면서 세금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 고객들한테 역으로 또 물어보죠. 역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예, 집이 몇 개인지 물어봐요. 왜 물어봤어요? 그죠. 하나의 길 기대하고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찾은 거고요. 만약 비과세가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비과세가 아니면 과세겠죠? 과세고요. 과세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깎아주는 거 찾아야 돼요. 공제되는 걸 찾아야 돼요. 과세다 그러면 공제되는 걸 찾는 거고요. 공제된 것까지 다 빼준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이 보이면 뭘 곱해서요? 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뽑아내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비과세와 과세 표준을 찾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요게 다 끝나면 다음 주는 요거를 진행할 거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세금은 재개발 재건축의 세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복잡해요. 어려운 거랑 복잡한 거랑은 달라요. 그죠? 어려운 거랑 복잡한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수학 잘하시는 분. 1, 2, 3, 4,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55예요? 오, 맞췄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12,300의 루트는? 맞아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는 길죠? 어렵진 않아요. 그죠? 차분하게 더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만 뭐 아까 얼마인지 제가 얘기하고도 잊어먹었지만 뭐 13,200의 팩토리얼 루트 이러면 어려운 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세금은 복잡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어서 복잡해요. 절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 원론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건 저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옛날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요. 참여정부 때요. 지금 혹시 3주택 이상이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하죠. 추가가세요. 몇 프로요? 네, 30% 추가해요. 예전에 추가가세 중과에 대한 개념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정확히 2003년도 12월 달에 법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 3주택은 그냥 단일세율 60%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남았어요. 6%에 36%죠. 그때 당시엔 1원이 남아도 60% 세율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개념을 잠깐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최근 한 5년 이내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뭐예요? 뭐가 기억 남아요? 네, 파리 대책. 너무 강렬했어요.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20몇 번 나왔다며. 파리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6.17 대책, 70 대책 너무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도 세법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강렬한 대책이 나올 때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올라갈 때요. 보통 2002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IMF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이 3주택 중과라는 게 법에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2003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3주택은 60% 과세하겠대요. 2004년도부터 시행했고요. 이거는 약간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아주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05년도에는 3주택자들은 세율이 양도세가 60%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2007년도부터 2주택자는 50% 양도세 세율이었어요. 2003년도에 만들어서 2004년도, 5년도에 3주택은 60%였고요. 1년 지나서 2007년도에는 2주택 세율이 50%였어요. 근데 지금의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있었던 것처럼 2005년도에도 정말로 강력한 정책이 있었어요. 이때도 가격이 많이 올릴 때니까. 2005년도에는 831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파리 대책 정도로 강렬했어요. 831 대책을 만들면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으로 이슈가 돼버렸어요. 2005년도에 831 대책을 만들고요. 2006년도부터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세금으로 변화를 가졌어요. 이 개념 보시면 돼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할 때 변경이 됐죠. 작년이랑 올해랑 변경이 됐어요. 작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땐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 들어오네요. 그 개념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5년도에 831 대책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2006년도에 입주권이라는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문장을 쓸 거고요. 법은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2006년도부터 법적으로 2006년도 이후에 취득한,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도 이전에 취득한 게 2006년도 이후의 관리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 다 없어요. 그냥 2006년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오래됐으니까. 2006년도 이후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법에는 이렇게 표현 안 됐어요. 법문은 이따 읽어 드릴 거예요. 법문은 89조 2항에 있는데 읽어 드릴 거고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이 2개 있어요? 집 2개 있는 사람이 2006년도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집 2개 있는 사람이 2005년도로 먼저 가정하는 게 편하겠네요. 2005년도에 어떤 사람 집이 2개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팔면 일반 세율이에요. 2005년도에는 3주택 중과만 있었지 2주택 중과는 없었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 팔면 일반 세운의 중과라는 게 없어요. 하나를 더 사는 순간에 3주택이 돼버리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집 두 개 있는 사람은 집을 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말라고 법 만들었잖아요. 근데 특이하네요. 사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중과에 대한 부분들은 주요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니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집을 사요. 집을 사요. 어떤 집을 살까요? 그토록 규제하고 싶었던 반포, 과천, 잠실 이 집들을 사요. 재건축할 집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샀다가 이게 철거돼 버렸네요. 뭐로 바뀌었어요? 입주권으로 바뀌었네요.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이걸 팔았어요. 이거 주택으로 안 보죠? 그럼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중과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게 2006년도부터고요. 그럼 두 개로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건 2006년도에 들어왔네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산정한다는 건 언제부터예요? 2021년. 같이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2006년도 이후에는 집 2개 있어요. 입주권 하나 있네요. 이 집을 팔았어요. 몇 주택 세율이에요? 네, 3주택 세율이에요. 왜요? 이거 주택으로 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주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3주택이에요. 3주택 세율. 그때는 60%, 지금은 30% 포인트 추가가 돼. 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입주권을 팔았어요. 얘를 팔았네요. 주택 2개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입주권을 팔았어요. 몇 주택 세율이요? 몇 주택 세율이요? 이게 3주택 세율이었으면 우리가 공부하기라도 편했어요. 공부하기라도 편했어요. 가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실례지만 결혼하셨어요? 중개하죠?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 끝났어요. 오래간만에 동네에 중개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삼겹살 먹고 거기서 누가 발동을 걸었어요. 나이트 가자고. 나이트 가서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놀다 보니까 새벽 1시예요. 신랑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서 뭐라 그래요? 나이트에서 놀고 있다 그래요? 멋진 분이에요? 똑같은 내용 물어볼게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집에 가서 신랑 뭐라 안 해요?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럼 신랑이 그대로 넘어가요? 별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배터리가 꺼졌다는 둥, 회의 중이라 몰랐다는 둥. 옆 분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신랑이 성격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요, 얘기해요. 얘기해요? 안 받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면 뭐 꺼졌다는 둥, 뭐 옷에 가방에서도 몰랐다는 둥 거짓말을 해야 되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법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계속 뒤따라야 돼요. 이거 팔았어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앞에 제가 칸을 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입주권을 주택으로 산정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택 양도시예요. 주택 양도할 때 입주권은 주택으로 주택수에 산정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봤어요. 현장에 가봤어요. 뭐 있어요? 철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겠대요. 근데 단 예외 조항이 있네요. 입주권 자체를
양도시는 입주권 자체를 양도시는 권리죠? 주택 아니에요? 예, 권리로 본대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권리로 보겠대요. 요 두 개 문장만 외우세요. 두 개만 문장 외우세요. 앞으로 예외 조항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예외 조항은 왜 들어왔냐면 첫 번째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예외 조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나이트에 갔어요. 나 놀고 있어. 금방 들어갈게. 그럼 집에 가서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이 두 분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줄이 말도 안 돼요. 입주권을 왜 주택으로 산정해? 이게 이상하다 보니까 계속 예외 조항이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 요 두 문장 기억하세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해요. 뭐 팔 때? 주택 팔 때.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권리예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라는 게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까요? 대구에 어떤 집이 어떤 분 집이 3개였어요. 3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한대요.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대요. 관리처분이 났어요. 지난주에 관리처분 났대요. 아파트는 그대로 존재하겠죠? 집 3개였다가 하나가 재건축 관리처분에서 지난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대요. 지난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철거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주택은 그대로 있어요. 주택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 당해 아파트를 팔았대요. 권리니까 준 거 아닌가요? 일반 세율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논점이 될 거예요. 다시요. 집이 3개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한대요. 산정한대요. 주택 양도할 때는 입주권들은 주택으로 산정해요. 그렇지만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때는 중과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럼 좀 더 발전해 볼게요. 집이 3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3개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를 그 중에 하나 팔았으면 3주택 세율이 됐겠죠. 집 3개니까. 조정이 3개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대요. 지난주에 났대요. 주택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인데 관리처분은 지난주에 났대요. 요 집을 팔았어요. 권리를 봐서 일반 세율이에요? 아니면 주택이 남아있으니까 3주택으로 중과예요? 그죠? 3주택으로 중과?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오늘 그거부터 잡을 거예요. 양도소득세 판단할 때 관리처분 났으면 무조건 권리예요. 무조건 권리예요. 이게 취득세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취득세는 실질과세예요. 취득세는 주택이 살아있으면 주택이에요. 하지만 양도세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관리처분 인가나면 권리예요. 아까 같은 경우 집 3개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에 팔면 준 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문장 기억하세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한정해요. 뭐 팔 때? 주택 팔 때.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준 거 없어요. 언제부터 입주권이에요? 철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관리처분 인가나면 입주권이에요. 양도세 판단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나면 그냥 입주권이에요. 요 두 가지 먼저 보실 거고요. 지금부터 긋는 거는 적지 마세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비과세래요. 권리래요. 혹시 비과세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 조모 볼 거예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보유하다 팔았어요. 비과세 있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건물 없어요. 토지를 팔았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랑 상관없어요. 농지 경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농지의 교환 분할. 시골에 농지들 울퉁불퉁하고 줄 쫙 긋고 경지 정리하려고 야 니네끼리 그 바꿔. 이거는 비과세. 하지만 우리랑 상관없어요.
원론적으로 토지도 비과세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되고요. 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택 갖고 있다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아, 있어요. 혹시 분양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분양권. 분양권을 갖고 있다 팔았어요.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권리니까. 부동산이고 주택일 때 비과세를 논하는 거죠. 권리일 땐 논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어요. 비과세 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면 안 돼요. 그죠? 비과세는 부동산일 때 해주는 거지 권리일 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단 예외 조항이 또 생겼네요. 이러이러한 입주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다시 주택으로 보겠대요.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왜 이런 예외 조항들이 많이 생겨요? 나이트 가다 전화 받으세요. 놀다 좀 이따 간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거짓말하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입주권은 일정 기간 요건 갖추면 다시 주택으로 산정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지 말고 들으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네요. 근데 그 집을 15억에 팔았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억 비율까지는 비과세지요? 6억에 대한 비율은 과세예요. 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요. 세금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기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주권을 팔았어요. 이 입주권을 8억에 팔았으면 비과세를 끝났을 거예요. 입주권을 15억에 팔았대요. 집도 9억까지 뿐이 비과세 안 해주잖아요. 역시 입주권도 9억까지 비과세를 해줄 거네요. 그러면 6억, 9억 초과된 6억 비율에 대해서 입주권도 양도세를 낼 거고요. 그럼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입주권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9억 초과돼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계산하네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요? 취득부터 관리처분까지 해줘요. 주택으로 본다음에 또 예외 조항이 있네요. 단 비과세 받아서 9억 초과 시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는 취득부터 관처까지만 해준대요. 단다라단단단. 왜 이렇게 단다라단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처음부터 출발 잘못했어.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만드니까 예외 조항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이트 가서 신랑 전화 한번 받으세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나중에 걸리죠.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남편은 성격이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 밑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건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해요. 뭐 팔 때? 주택 팔 때. 기억하시고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권리예요.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권리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입주권 비과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 거니까 이 사례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원칙을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